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건조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기후 특징에 따라서 나타나는 주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건조 기후 환경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조기후 지역에서 잘 발달하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조기후 지역에서 사막이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건조기후의 가장 큰 특징을 생각해 보면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세계의 사막들도 그 각각의 사막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크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0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막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건조 기후가 발달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대기 대순환의 아열대 고압대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열대 고압대는 우리가 바람을 이야기할 때 함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연중 하강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할 수가 없어서 구름이 잘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강수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한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연중 활발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사막이 형성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는 사하라 사막 지역과 룹 알할리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막이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의 내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바다로부터 수분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막이 형성되게 됩니다. 수증기를 많이 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이 비구름이 대륙 내부로 이동하면서 점점 비를 많이 내리게 되면서 대륙 내부에 도달을 했을 때는 이미 비를 다 내린 상태여서 건조한 공기만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수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도 사막이 잘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 지역은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한류 때문인데요. 중위도 대륙 서안에서 나타나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의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다에 영향을 받아서 대기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정된 대기로 인해서 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사막이 발달하게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 중위도의 대륙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미브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막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은 타궐풍의 비그늘 지역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기후 요인을 이야기했을 때 보았었던 것인데
이렇게 큰 높은 산맥이 있는 경우에 바람 맞이 사면과 비그늘 사면에서 강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 바람 바지 사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비구름이 산맥에 부딪히게 되면 이곳에 많은 강수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강수의 유형을 우리가 지형성 강수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렇게 바람맞이 사면을 만나서 비를 내리게 되면 이 언덕을 넘어갔을 때는 이미 비를 다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비그늘 산맥을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건조하고 이 지역에 비해서 기온도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탁월하게 일정한 바람으로 불어오는 지역에서 바람맞이 엄청 높은 산맥을 만나게 되면 이 탁월풍에 있는 비그늘 산맥에서는 연중 건조한 공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사막이 잘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 바로 파타고니아 사막인데요. 이 사막의 형성 원인과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매칭시켜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노트 2번째 페이지의 아래 부분을 함께 보시면 여기 형성 원인과 그에 따른 사례 지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 속해서 사막이 형성되었던 사례 지역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막 지역에 해당하는 사하라 사막이 있었고, 그리고 사하라 사막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제가 번호를 다시 한번 매겨볼게요. 사막 형성 원인 1번, 사막 형성 원인 2번, 3번, 4번에서 아열대 고압대 지역에 속해서 사막이 형성된 지역은 여기 사하라 사막 지역과 룹 알할리 사막이 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륙의 내부 지역에 속해 있어서 수분 공급이 어려워서 형성되었던 사막 지역은 이 지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겠죠? 바로 대륙 내부에 형성된 사막 지역. 여기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이 되겠습니다. 고비 사막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 3번 중위도 대륙 서안의 한류 연안 지역에 속해 있어서 사막이 발달한 지역 한번 찾아볼까요? 이 대륙의 서쪽에 있는 서안에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되겠죠? 이 대륙의 서안에 있는 지역, 아타카마 사막과 그리고 대륙의 서쪽에 있는 서안에 있는 나미부 사막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 대륙 서안을 따라서 이렇게 한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사막 지역은 나미브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은 굉장히 높은 산맥이 지나가는 곳이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데스 산맥이 굉장히 높게 있는 이 지역에서 파타고니아 사막이 이 타걸풍의 비그늘 지역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막 형성 원인에 대해서 함께 보고 이 사례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 위치와 그 원인을 함께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 지형에서는 어떤 지형 형성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조기후 지역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사량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식생이 많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건조기후 지역의 다양한 지형을 형성시키는 가장 중심이 되는 작용은 이렇게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화학적 풍화 작용보다는 깨지고 부서지는 물리적인 풍화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화학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비도 많고 기온이 높은 고온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화학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그에 비해서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량도 적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생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건조기후 지역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도 침식이 될 수 있고 퇴적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지형 형성 작용은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인데요. 이 간헐적으로 자주 내리지는 않지만 한번 이 지역에 강수가 내리게 되면 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으로 내리는 비에 의해서 포상홍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상홍수의 침식 퇴적 작용으로 인해서 지형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지 그림과 한번 매칭을 시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을 형성하는 작용에는 크게 바람이 있고 유수가 있고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형을 형성하는 주 요인을 이렇게 크게 바람과 유수로 나누어서 지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에는 이것이 있는데요.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언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모래가 이동을 하면서 모래 언덕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모래 언덕은 이런 식으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날려온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언덕을 우리는 모래사 언덕구라고 해서 사구라고 이야기하고,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구를 바르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바람에 날린 모래가 바위의 아랫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이 아랫부분을 깎는 침식작용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위의 아랫부분을 깎게 되면 이렇게 생겼던 돌기둥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돌기둥의 모습이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모래들이 바람에 의해서 통통 튀면서 아랫부분을 깎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위의 모양이 버섯과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버섯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또 이렇게 버섯 바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을 받아서 여러 개의 평평한 면과 모서리가 생긴 돌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의 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이 면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면을 평평하게 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과 모서리가 있는 돌이라고 해서 이것의 이름은 삼릉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람은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제거되고 나면 그 아래에 있던 자갈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갈로 덮이게 된 지표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사막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에도 이 다양한 지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교과서에 나타난 그림을 제가 좀 더 크게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인데요. 이렇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모래 언덕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은 곳에 모래가 더 많이 날리게 되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을 침식해서 깎아서 만든 버섯바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면을 만들어내면서 삼릉석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사막포도인데 이 사막포도 같은 경우는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부분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가벼운 모래가 날아가게 되고 자갈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갈이 더 많아지고 계속 모래는 불어나가면서 자갈만 남아있는 자갈로 지표면이 덮이게 되는 그러한 사막포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막포도가 발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게의 차이 때문이겠죠? 이렇게 규모가 모래에 비해서 큰 자갈들 같은 경우는 바람에 쉽게 불어가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자갈들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갈이 아래쪽에 남아있는 작은 모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큰 자갈들이 지표면 위를 덮여 있는 그런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학습 노트로 돌아가서 두 번째 유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는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폭우의 형태로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건조한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식생이 빈약하여 유수가 왕성한 지형 형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데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이 골짜기의 이름을 우리가 와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골짜기의 형태, 하천이 흘러간 형태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형상 시에는 이것을 교통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조 분지의 평탄한 저지대 또는 저지대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여모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서 형성된 여모를 우리가 플라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형은 하천의 상류 지역에서도 잘 발달하는 퇴적 지형인데요. 골짜기의 입구에 유수의 운반 물질이 퇴적된 부채 모양의 지형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기억하시나요? 네, 부채 모양의 지형, 바로 선상지였죠? 그래서 이러한 선상지가 잘 발달하게 되는데 건조 분지 지형에서는 그런데 이 선상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발달하게 되면서 복합 선상지를 이루게 되면 이것을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게 되는데요. 이 여러 개의 복합적인 선상지가 이어지고 있는 지형을 바하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포상홍수 침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완경사의 침식면, 평평한 이 형태의 평지를 우리가 페디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다시 우리 그림을 보면서 그 각각의 지형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에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을 보시면 방금 이야기한 유수에 의한 형성된 지형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유수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으로는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와디 유라고 붙여볼까요? 유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와디가 있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서 형성된 호수 플라야가 있었네요. 이거는 유수. 그리고 여기 계곡의 입구에 따라서 경사급변점에 하천의 운반 물질이 급격하게 퇴적되면서 부채 모양으로 퇴적된 이 지형을 우리가 선상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도 유수에 의한 지형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선상지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로 이어져서 이 산 아래를 이루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바하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건조 분지의 아래에 포상온수가 흐르면서 지면을 평평하게 깎아내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페디먼트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람에 의해 형성된 지형도 한번 붙여볼까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모래가 날려서 만들어진 지형으로는 첫 번째 사구가 있었죠. 얘는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었고 그리고 아래 부분을 깎아서 형성된 버섯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형, 메사와 뷰트인데요. 이 메사와 뷰트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시 학습 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사와 뷰트도 건조기후 지역에서 굉장히 잘 발달하는 지역인데요. 이 메사와 뷰트는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 것 같나요? 바로 우리 풍화 지역에서도 함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경암과 영암, 강한 암석과 약한 암석의 그 침식에 견디는 힘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메사와 뷰트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 경암과 연암, 강함과 약함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풍화와 침식을 우리가 차별적 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풍화에 견디고 어떤 것들은 풍화에 견디지 못해서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메사와 뷰트라는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더 넓은 부분에 해당하는 메사는 침식에 강한 상단의 경암층이 덮개 역할을 하여서 탁자 모양으로 더 넓은 지형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메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사가 점점 더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서 비석 모양으로 남아있는 지역, 옆에서 보면 보통 이런 지형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석 모양으로 남은 지역을 구분하여 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뷰트는 메사가 축소된 지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에 이 건조 기후의 지역의 지형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기 앞에 학습 노트가 정리된 내용을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조 지역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건조 지역에서 많이 하는 농업의 형태 중에 하나였던 관계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농업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도 각각의 물이 얻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물을 얻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북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배후 산지를 타고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얻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계 시설의 이름을 카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을 연계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마을로 끌어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건조 기후의 특징 때문이겠죠. 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고 지표면 위로 끌어들여서 지표면 위를 타고 마을로 끌어들이게 된다면 강한 일사에 의해서 금방 증발돼 버리겠죠. 그래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카나트라는 지하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륙의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동쪽에 있는 대규모의 산맥에 해당하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 내린 빗물이 지하에 불투수층 사이로 스며든 후에 압력을 받게 되면 자연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자연 분출하는 천정의 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불투수층이라는 것은 물이 잘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는 토양층을 불투수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불투수층 사이로 스며든 이 물을 압력을 받게 하면 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이것이 힘을 받게 돼서 자연적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 분출을 이용을 해서 이곳에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대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레와 페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칠레와 페루에 형성되어 있는 아타카마 사막 같은 경우는 한류에 의해서 형성된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안정되어 있고 차가운 바닷물이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운 바닷물 위를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안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한류에 의해서 발생한 안개를 그물망을 이용을 해서 이 물을 모아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가 흐르는 아타카마 사막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개를 이용한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물을 얻는 방법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설명이 다소 꼬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학습 노트와 교과서를 함께 두고 이 각각의 그림을 함께 이렇게 맞춰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조기후 지역의 분포와 각각의 기후 그래프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사막기후 BW 지역을 둘러싸고 BS 스텝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함께 한 번 더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건조기후 지형과 건조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